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투자의 매주 목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빅터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2021년 마지막 전전주죠. 네, 전전주인데 딱 2주 남았죠. 2021년이. 여러분들이 저와 박수경제TV에서 함께한 지는 한 반년이 좀 이제 지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줬고 또 어떤 종목과 시황 업황을 가지고 컨택을 해드렸을지는 매주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투자 수익률이 더 향상이 됐을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투자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그게 또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45분 정도 저와 또 함께 아침을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또 여러 가지 업황과 시황을 들고 왔어요. 네. 같이 봐주시면서 봐주시면서 이제 연말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는 기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2월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목차를 보시면 이제 12월 수익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맨틴이라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한 일부를 반려를 하면서 시장이 잠시 출렁였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은 나라가 아니죠. 네, 국가가 아니죠. 네, 이제 특별 행정부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중국이 특히 이제 친중파가 총선에 대한 압박을 이미 실시를 했고요. 30% 이상, 30% 이상, 과반수 이상을 가져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과의 연관고리는 지속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 증시에 대한 위기냐, 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비상사태가 재선포가 됐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워싱턴 DC 이제 백악관과 이제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워싱턴이 이제 비상사태를 재선포한 상황이 되겠는데 뭐 이거는 크게 아직 우려될 만한 일은 아니겠으나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생각한다면 이 팬데믹 멀티플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단계별 일상 회복을 멈춘 상태죠. 네. 지금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수혜주들 지금 잡아야 된다. 요거랑 이제 2022년은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를 인용해서 저도 좀 시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입니다. 주식 수익률은 이제 94%, 이제 100% 조금 안 되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이제 이런 SNK 같은 우리 기존에 이제 무료 추천주입니다. 무료 추천주가 6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스 관련주죠. 토스에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 좀 일찍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은 좋지 못하게 마감을 지었는데 늦게 제 방송을 보고 늦게 들어오셨던 분들이 단가는 훨씬 좋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 8,000원에서 9,000원대 가지고 갔었던 분들은 3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 매수 타점을 못 들였다라는 점이 좀 저한테는 흠이 잡힐 수 있겠지만 업황 자체를 계속 왜 유지하고 갔는지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가져갔었죠. 결국에는 카카오뱅크 경쟁사죠. 네. 카뱅 경쟁사인데 토스죠. 토스. 네. 토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다. 뭐 공모했던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정말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상한가 한번 갔어요. 상한가 갔는데도 진입가 부근이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본전가 부근 매도를 쳤습니다. 네. 아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너무 가벼웠던 종목이기도 했고 그대로 이제 전략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전략을 좀 더 좋게 가져가셨던 분들은 수익으로 나오셨어요. 12월 초에 수익으로 나오셨고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했는데 아직 절반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매도 한 만큼 다시 타점을 잡아서 추가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휴센텍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 이 기업이 원래 이제 이화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EDT라는 사명을 변경했죠. 사모펀드가 투자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휘어잡으면서 휴센텍이라고 사명을 변경했는데 원래 이화그룹 EDT 이화그룹의 자회사 EDT 그룹의 방산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휴센텍이 2차 전지 쪽에도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면서 시세 급등이 나왔고요. 그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수익률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업황 자체가 코스피 종합지수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죠. 보면서 가시죠. 코스피 종합지수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외인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10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10월 달. 그죠? 10월 달부터 이 3,000포인트만 오면은 이게 나쁘게 말하면 장난질이겠지만 외인들도 차익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내만여의 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롤오버된 순매수 자산이 3조 원 정도 됐었어요. 3조 원 정도 들고 있었고 이거를 3,000포인트 올려칠 때마다 여기서 목표가 도달해서 외인들이 매도를 친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저항받는 겁니다. 주식 외양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포지션은 한번 보세요. 코스피 1985년도 때부터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시면 등락률은 확실히 오가는 게 보입니다만 추세는 어때요?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투자하는데 1일1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최근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은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추세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나 산타 랠리의 우려도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운탑 형태로 이제 미국 증시랑 반도체 지수도 같이 함께 볼게요. 연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나와요. 내가 여기서 매수했으면 내가 여기 이쯤에서 매수했으면 당연히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도체 종합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합지수는 저는 4,200을 보고 싶었는데 연말에 이게 선언 만기 때 내리꽂으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한번 보시면은 니케이 지수도 보시면 기울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아요. 줄여서 보시잖아요. 최근 지수를 보시면 비슷한데 추세의 기울기는 우리가 더 좋다. 반등의 쐐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외인들이 잘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팩트는 그렇고요. 뒤쪽에서 또 홍콩 지수를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아시아 금융 허브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추세는 하락 채널로 들어섰고요. 저점에 대한 반등은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거 폭락장 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사실상 아시아 증시의 금융 심장
항생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 하락세를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동조화 현상이다. 그러니까 다만 저점을 회복을 하고 반등해주는 국면이 매크로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이쪽에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 잠깐 샜죠. 수익률 보다가 빠졌죠. 자, 다음은 이제 파생상품 수익률입니다. 파생상품은 1,500만 원까지 수익 보다가 잠깐 한번 손실 있었고요. 그래도 지금 12월 1일부터 누적 손익은 어때요? 지금 1,000만 원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야간에도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 직장인 분들의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매매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매니저님이 취합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수익 인증 사진인데 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하시느냐? 네. 휴대폰 드시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띡 갖다 대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45분 동안만 입장입니다. 7시 전에 노란톡방 폐쇄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목차를 넘어가야겠죠. 가지고 왔던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의 우려 때문인지 몰라도 이 조 맨친이라는 민주당 상원 의장입니다. 지금은 상원을 민주당이 점령하고 있죠. 어쨌든 이 조 맨친이란 의장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좀 우려감을 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부스터샷이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락다운을 막는 그러니까 재봉쇄 지역마다 이제 각 주마다 미국도 재봉쇄에 들어갔는데 일단 워싱턴 DC가 재봉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셧다운, 락다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막는 핵심 요소는 부스터샷밖에 없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네. 지금 실물 경제만 보더라도 뉴욕의 거리인데요. 네. 뉴욕은 쇼핑하는 관광객이 넘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직은 진행 중이죠. 네. 연말 바겐 세일을 통한 기업들의 경기 소비재의 업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유도 그리고 위축되어 있던 이 오미크론 전부터 이제 델타 변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위축되어 있었던 이 소비 심리 욕구가 폭발하면서 연말에 과소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은 2019년 대비 이제 10% 낮은 수준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해외 여행은 40% 정도 낮아졌습니다. 다만 내수 경제는 이미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미국 증시 또한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여행은 다르죠. 국내 여행은 되게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 지방 가서 요즘에 놀지도 않죠. 그래서 무형자산, 무형문화재인 이 미디어 쪽,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쿠팡 플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그런 문화 소비가 많이 늘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연준. 이제 미국 월가를 참고한 사진인데요. 경기 부양책이 실패로 돌아가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이
미국 증시 특징이죠. 그렇다면 우리 미국 증시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저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00포인트 한번 과대 낙폭 나와주면은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 두 개씩 이제 보따리 풀어가면서 드릴 텐데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는 점. 왜 그럴까요?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입니다. 13만 명. 이거는 워싱턴 DC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를 워싱턴이 먼저 선포를 했고요. 이제 워싱턴 DC 시장인 이제 뮤리얼 바우저라는 이 의원입니다. 의원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죠. 네. 도시 전체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를 했습니다. 원래 마스크 벗고 다녔어요. 실내에서만 착용하고 밖에서는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했었는데 다시 당장 21일 화요일부터 착용을 의무화 시켰고요. 백신은 부스터샷 맞아라, 여러분. 부스터샷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슈들도 있죠. 네. 서울경제뉴스 좀 인용하자면 물백신 강요하지 마라. 추가 접종 부스터샷 맞고 돌파 감염된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백신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면역에 대한 이제 신체에 대한 피지컬학을 좀 파고들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봤을 때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파율이 굉장히 높았었고 위험하다라고 고위험에 대한 이 호흡 감염 질환으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인간의 면역 형성이 어떻게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건이 증시에도 해소 작용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빠르게 퍼지고 있다. 미국 질병센터죠.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뉴시스 내용을 인용하자면 73%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다. 네. 지금 이미 일주일 만에 6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신규 확진의 90% 이상을 오미크론 변이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5분 넘어버리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과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이슈를 넘어가자면, 자, 홍콩,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고요. 우측은 이제 조슈아 윙 민주화 운동을 했던 홍콩 시민입니다. 양극 간의 대조되는 표정 보이시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제가 가져오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홍콩 입법회 총선을 친중파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사실상 되게 낮아요. 30% 이상 최저치예요. 최저치. 투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안 했어요. 홍콩 시민들이 투표를 안 했다라는 점. 무시했다라는 점. 근데 이미 중국이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기세가 보이고요. 이 홍콩을 중국이 점령을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미국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미국이 여기 투자했던 혹은 양자 간의 홍콩과 미국 간의 민주화로 이루어졌던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 어,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기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경제로만 진화한 성장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홍콩에도 굉장히 많은 지사들도 있고 중국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공장들도 있고. 이제 어쨌든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이제 전체 의석 90석 가운데 89석이 친중파로 채워져 버렸다. 어, 끝났다 이제 홍콩 끝났다. 홍콩 정치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자, 홍콩 정치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난 상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코로나 저점이 여기에요. 코로나 저점이 여기인데 이미 한참을 무너진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무너졌었나? 여기죠, 여기. 예, 죄송합니다. 되돌림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보시면 제가 홍콩 거래도 하는데요. 이미 추세는 이 사람으로 치면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제가 교육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미 50% 허리 라인을 무너뜨려 버렸다. 황금 비율 자리인 50% 라인을 무너진 뒤에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발바닥 각질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하락을 지금 해버린 상황이라 많이 안타깝습니다. 투자 손실률 대박입니다. 제가 대박이 아니라 홍콩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이 미국의 대형 펀드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CLS의 이제 금융증권사들, 대형 헤지 펀드사들도 홍콩에 투자한 수익률이 손실률이 대박입니다. 대박. 아마 연초에 아마 브리핑이 나올 텐데 그것도 제가 추적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생 상품으로 해지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현물을 들고 있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파생 상품으로 대응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한번 보시죠. 자, 시장 종합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개인들이 선물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풋옵션, 주식 선물, 달러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투자를 하는. 근데 매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에만 베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장에도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요일 기준 제가 지금 녹화 방송을 찍고 있거든요. 이 화요일 기준 저도 코스피 200 선물 지수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매도 보이시나요? 매도로 3계약 진입을 해서 매수로 청산을 했습니다. 시세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차익 거래를 진행했다. 무위험 거래를 진행했다. 자, 지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100만 원 수익 냈었죠. 화요일 기준 100만 원 수익 냈습니다. 아침에 30분도 채 거래를 안 했고요. 1시간 정도 거래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더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100만 원 딱 수익 내고 그냥 청산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하락하면은 보유 종목들 어떻게 되나요? 다 마이너스 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평균 단가를 깎아서 추가 매수를 봐서 평균 단가를 깎아야 되는데 깎아서 큰 수익을 내려면 단가를 깎아 놔야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제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고, 제가 이거 서두에 말씀 계속 드리죠. 주식 70%, 선물 30%. 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솔직히 뭐 최강 수익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예, 제 메시지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자 이런 저한테 안 어울리는 이런 단어를 좀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홍콩의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우려감 때문에 설명하다가 글로벌 증시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자, 코로나 확진. 자, 이번 주는 5,000명 부근이다. 예, 바꿀게요. 예, 바꾸고요. 자, 이런 내용도 있죠. 예, 부스터 잡고 오미크론에 뚫린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슈고요. 물 백신 강요하지 마라. 안 믿어, 이제. 민심이 이렇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제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저는 실물 경제를 뭐 밑바탕을 해서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제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지인분들 지금 입에 뿔났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미 민심이 없어졌죠.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물백신 이거 누가 막습니까? 물백신이라고 제가 생각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네. 백신이 그렇게 크게 효력이 있지 않다. 오히려 한번 감염이 되고, 돌파 감염되면 1000% 이상의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된대요. 이쯤 되면 이제 코로나 한번 걸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리고 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하겠다. 예. 대표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다. 제주도 서귀포점을 폐업했다. 그리고 아직 전국에 14곳이 남아있다. 이거 저기 카페인데요, 카페. 비상장 기업이겠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을 넘었다. 근데 코로나 지원금 얼마 나오나요? 100% 이거 만족시키나요? 정부는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자, 벌금 내더라도 24시간 영업하겠다라는 겁니다. 벌금 내고 매출 내는 기업들 굉장히 많죠. 지금 민심이 이렇고요. 정부는 민심을 잘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혜주 잡아야죠. 수혜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사용하는 방법 매번 말씀드리죠.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키움증권 기준 0659를 치시면, 네. 0659 치시면 테마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업종과 테마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테마가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 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화요일 기준, 제가 녹화 기준이 지금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화요일 기준 로봇 관련주들,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에 대한 이슈가 두각화가 되면서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총이 높았던 종목들, LG전자도 그렇고요. 뭐 고영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시세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들이 나와버렸다. 유진로봇, 효림로봇은 작년부터 이슈가 워낙에 많았던 정치 테마 관련주라서 시세가 막 엄청 오가고 있죠. 예, 기관들은 매수 안 합니다. 이제.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위로 올려서 보자면 기관들은 매수 안 하죠. 이런 종목. 위험한 종목은 매수 안 합니다.
단 제가 장전에 이미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라는 거, 시세 이미 장전부터 예상 체결량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제가 아침에 화요일 장전에 이미 8시 20분에 강조를 드렸어요. 이거 왜냐면 러시아 쪽 내추럴 가스 공급 제한 우려가 있었다 이거. 그래서 가스 관련주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요게 키포인트였고 시세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물론 윗꼬리 달고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왔죠. 물려있는 매물대들, 매물대 소화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대장주죠. 실질적인 제일 시총이 무거운 대장주인데 상승 여력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추럴 가스도 시세를 잠깐 보자면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기준 급반등 나왔었습니다. 급등 나왔었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급락 나왔었습니다. 국제유가죠. 국제유가 급락 나왔었는데 이거 68불에서 66불에서 대량 매수 누가 했었다. 분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정유사 이 트레이더들이 대량 매수를 했던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고 있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이쪽 우려가 그대로 시세가 반영이 국내 시장에 됐었다. 요거 다 계속 노란 톡방 안 했으면 정보 드립니다. 예. 지금 이 TV에 나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필해 드리고 있다. 수익을 내고 있다. 라는 점이 끝이에요, 솔직히. 종목 제가 여기서 충분히 드릴 수 있죠. 근데 가격 전략 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라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딱 켜시고 QR코드 딱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이제 마지막 코로나 수혜주 그리고 2022년도는 어떻게 증시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3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찾아왔습니다. 네. 마지막 3부인데요. 아직까지 노란톡방 입장 안 하시고 그냥 종목만 받으시려는 분들, 예, 제가 드릴게요. 드리는데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가져가셔야 된다. 이 점.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 좀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음압병실 수혜주로 가져왔던 종목이 바로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무료 추천주로 나갔었고요. 2,070원에 공개 매수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10% 이상 오늘 급등이 한번 또 나왔었는데 잠깐 못 갔네요. 네. 단기 차익 매물 물량 여기 위에 이제 주요 매물대들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위에 매물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만 왔다 하면 이제 매도 치는 개인들도 있을 거고 외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정 투자자들 집계를 확인하자면 이렇습니다. 외인들이 일단 순매도를 보이고 있죠. 기관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오히려 개인들이 주도해서 시장이 된다.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 손절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신용 물량 한 8%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개인들 신용 물량 다 털어내고 2,000원 부근에서 매수해주고 있다. 지금 어디까지 보느냐? 길게 보면 일단은 3,500원. 너무 멀리 바라보고 싶진 않아요. 3,500원까지만 가더라도 매출 실적 추이가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 때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자, YOY는 이제 연간 매출을 보는 건데요. 연간 매출을 보시면 어때요? 영업이익이 흑전했습니다. 흑전.
작년에 2020년도에는 음압병실하고 이 드라이룸 우리 기업이 아니라 이제 어딜 가던 이제 드라이룸이나 이제 손세정제, 자동 손세정제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했어요. 사실상 이 기업은 원래 태양광 ESS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었어요. 09년도에 상장을 했었고요. 신성 솔라 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지금은 신성 ENG다. 예,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하면서 클린 환경 부문도 확장했다.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 산업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제 성장성 지표를 보시면, 멀티표를 보시면, 당연히 지금, 4분기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4분기 매출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러나 올해 4분기 때 추가 수주가 이루어지고 그게 매출 실적에만 반영이 된다면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미 제가 무료 추천주로 드리고 10% 이상 수익 난 거면 대박 아닌가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1억대를 박았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수익 보고 계신 거고요. 1000만 원 이상 수익 매수를 해줬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 업황도 같이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배달 업무, 비대면 서비스 이쪽을 같이 보면서 포장 업황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봤었는데, 추세는 한번 3,000원 이상을 가져갔었다. 잠시 눌러줬어요. 지금 2,600원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 제가 3,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약간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포장, 제가 연말까지 시세 한 번 더 나온다 라는데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고요. 딱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 시총이 3천억 정도 하잖아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또 너무 무겁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관들의 추가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지금 물리면서 매집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2022년도 시황을 좀 얼기 전에 몇 가지 좀 종목을 더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SNK 수익 냈었잖아요. SNK 2연상 갔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연상 갔어요. 공시 같은 경우 나왔고요. 공개 매수 들어왔었죠. 사우디 아랍 왕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개 매수자. 이거를 어디까지 끌어올리겠다? 공개 매수가는 37,000원 부분까지 끌어올려서 매수해 주겠다. 네. 매수 예정 수량입니다. 예정 수량. 예정 수량이고 한국거래소에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신청하고자 주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시초 상장했던 가격 부근 37,000원 여기 부분까지 한번 보고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어디서 추천드렸죠? 21,750원에 매수 추천을 드렸었고요. 60% 이상 수익을 가져갔었다. 라는 점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 자, 상장 폐지를 자진하기 위해서 뭐 또 있냐? 알 수 없죠. 네. 그거는 이제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슈고요. 저는 이 SNK에 대해서 NFT 시장과 메타버스 시장을 컨택을 해서 좋게 보고 있었다. 더 킹 오브 파이터 아시나요? 이 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 이거 게임입니다. 게임. 오락실 게임이었죠. 1세대 오락실 게임인데 이 게임에 대한 판권 소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본에서 이 게임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그리고 지분 인수설에 이미 한번 시세를 이렇게 들어 올려줬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올해 연초까지. 시세는 계속 하락세였다가, 어, 개인들 물량들 다 덜어내니까, 그때서야 급등이 나왔죠. 개인들 불티나게 매수해줬고요. 기관들도 같이 따라 붙었고요.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졌는데, 안 보이시겠다. 기타 매수자들은 뭐냐? 결국에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쵸? 상패를 하기 위한 매수세다. 보통 상패한다고 하면은 어떤가요? 주가가 하락세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오히려 반대 개념이에요. 돈 많은 사우디아랍 왕세자가 돈으로 때려 박아서 매수로 올린 뒤에 거래 정지시키고 이제 조만간 상패 시킬 겁니다.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면 거래 정지될 거고요. 그 전에 저는 60% 이상의 수익을 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3연상 솔직히 기대했었는데 3연상 못 가니까 그냥 그대로 일단 수익 실현했던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FT 관련주들에서 뭐가 제일 그러면 유망한가? 이거 보세요. NFT 테마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등락률 자 14일 2주 정도를 보고 제일 많이 하락해졌던 종목들 주워 담습니다. 유엔젤은 솔직히 좀 그렇고요. 시총이 너무 가볍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그나마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주가를 보시면 어때요? 추가적인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자리 충분히 왔고 허리라인 지켜준다면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만한 그런 메리트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 조정 라인 기술적 분석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12,000원 부근에서 계속 매수를 해줬다. 지금 3개 기관 쌍거리 매수입니다. 그죠? 누적으로 봤을 땐 쌍거리 매수인데요. 이렇게 보고 시장 접근을 하느냐?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갤럭시와 머니터리 조만간 가격 전략 한번 가져가면서 연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한번 취해 볼 거고요.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간다 안 간다를 확신할 수가 없죠. 혹은 제가 보통 1조 원 이상 들고 있는 메이저와 함께 한다면 그런 시세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혹 보면은 노란 톡방 들어와서 제가 뭐 주가를 조작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만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 멀티플이 좋은 기업, 멀티플이 좋고 지금 시장에서 이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 NFT 메타버스 테마, NFT 테마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고 있고 이 가격 전략이 어떤 것들이 좋은 종목이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해드리고 있는 거지. 네. 그럴 나이 아닙니다, 아직 저는. 보통 그런 거 끝물에 많이 하죠. 네. 안 합니다. 그런 거 해서 제가 뭐 경제사범 될 이유도 없고요. 사담이 길었죠.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 가격 방어해주고 있고 주가를 이렇게 방어해준다. 그러면 2차 상승 파동 나온다. 아마 매수는 기관 쪽이 좀 밀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NFT 대장주는 서울 옵션이죠. 대장주는 서울 옵션이었고 핑거나 FSN이 이제 요즘에 시세가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피해가야 될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조정이 많이 왔었던 종목들. 윈메이드는 솔직히 매물대가 너무 많고 펌투스가 그나마 가격 방어를 톡톡히 해주고 있다. 가격 방어. 요거 힌트입니다. 컴투스. 그러면 이제 컴투스의 모회사 게임빌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 변경했죠. 컴투스 홀딩스.
꽤나 많이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좀 어필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자화전자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OIS 이미 수익 실현 한번 했던 종목인데 이거 제타점 왔어요. 매물대를 상방으로 올려 쳐버리려고 하는 고점 영역에 와 있고요. 52주 신고가는 25,000원, 25,450원인데 연신 자화전자의 기관들이 1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외인들도 40억 이상 매수를 해줬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OIS 기능, 이게 우리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 이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자이로스코프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 카메라 막 조금만 흔들려도 엄청 많이 흔들렸었죠. 근데 요즘에는 캠코더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휴대폰, 이 셀폰 카메라다. 거기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자화전자다. 제가 매수를 추천했었던 건 이제 16,000원 부근이었었는데 지속 보유 중이신 분들은 30% 이상 수익을 이미 가져가실 거고요. 연말에 제가 좀 더 가격 전략을 가져가면서 약 10% 이상의 수익을 거둬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수혜주, 이제 배당주도 솔직히 연말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배당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쌍용 CN이죠. 그리고 KTNG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돼서 배당주의 대장주로 움직이는데 저는 자화전자 같은 이제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의 소형주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충분히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이다 라는 것을 좀 어필을 드리면서 이 종목도 공개 매수, 그러니까 공개 추천주, 무료 추천주로 나가면서 수익을 내드리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게 더 중요했는데, 솔직히.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2021년 시장을 바라보는 8가지 전략. 이거, 유한타증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거는 방송 분량이 안 나와요,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매크로, 글로벌 증시 매크로를 판단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이거를 보시면서 연말 투자 수익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정보 얻어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점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면서 저는 굿모닝 성공 투자는 여기까지만 방송을 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QR코드 카메라 못 들어오신 분들은 카메라 트시고 QR코드 딱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연말에 투자 수익 한번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수익 파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마지막 2021년 마지막 방송을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찾아올 거고요. 그때 또 좋은 정보와 이슈 그리고 수익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